IMF 정정 대표님과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투자성, 미래 전망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빠쇼 부동산 하디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특히 리모델링 이런 새 아파트 만드는 상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IMF 정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MF 정지영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5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탄생한 일기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거든요. 분당, 91년도에 네.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30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재건축 이슈가 나왔는데 그 시범단지 이외에는 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재건축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차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와.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공약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갈 단지들하고 재건축으로 갈 단지들하고 좀 나눠질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일기 신도시 안에 재건축이 돼야 될 만한 곳들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예, 리모델링을 했을 때 더 유리한 단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것들을 명쾌하게 한번 해석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오늘은 아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전문가이신 IMF 정정 대표님과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투자성, 미래 전망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인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가 5개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지역이 어딜까? 부동산은요, 네. 정말 정직하고 객관적인 게 시세가 제일 높은 곳이 가장 미래 가치도 높고 인기가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5개의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비싸요. 입지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 있는데 일반인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했을 때는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나실 공사들이 있을 텐데 KT도 공사 시절에 분당에 있었고요. 토지공사도 분당에 있었고요. 우와. 주택공사도 분당에 있었고요. 가스공사도 분당에 있었어요. 일자리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부지 자체가 제일 넓었어요. 그렇네요. 부지 그렇죠. 자체도 넓고 세대수도 97,000호. 그렇죠. 와, 거의 10만 그렇네요. 세대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입주할 때부터 들어갔었고 2등 신도시와의 격차도 이미 컸기 때문에 규모면으로나 질적인 일자리 면으로나 압도적으로 분당 신도시가 태생부터 금수저였다. 금수저에다가 우량아. 네.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30년이 돼서 상품면으로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축 아파트 그냥 30년 된 거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건가요?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아무거나 놓고 사셔도 돼요. 아, 지금 구축으로 살아도 입지로 보면 예, 그렇죠.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만 이제 네. 신규 아파트를 거주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예, 아마 지하 주차장만 있으면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구축 아파트 그대로도 사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5개 신도시 중에서는 지하까지 주차장이 연결된 단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예. 한 군데도 없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교 신도시라든지 기타 2기 신도시 혹은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해가신 것 같아요. 네, 입지는 좋은데 네. 이 상품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상품에서 앞에 말했듯이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 되는 단지, 리모델링이 되는 단지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부터는 이제 유료 유료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마 지금부터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들한테만 들릴 거예요, 얘기가. 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할 때는 사업성을 많이 따져요. 사업성. 예, 사업성을 따지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가 최대한 조금 넣고 내가 살고 있는 평형대보다 좀 넓은 평형대를 가길 그쵸, 희망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재건축 사업을 했던 단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미 분당보다 오래된 도시인 서울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건축 아파트 하나 꼽아라. 반포주공 1단지예요. 네네. 예, 근데 그 단지는 왜 기준이 되냐면은 저층 아파트거든요. 저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평가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반포주공 1단지에 32평형을 갖고 있으면은 네. 추가 분담금 10원도 없이 10원도 없이 34평 아파트를 두 채를 줍니다. 1+1이죠. 두 채요? 네. 어떻게 두 채를 받을 수 5층 있죠? 저층 아파트라 용적률이 10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인데 그게 네. 이제 신축이 돼서 뭐 300%, 200% 그렇죠. 되면은 2배, 3배가 되니까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추가 분담금. 이게 근데 바로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성. 와,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 낮은 를 단지들. 선택하는 것들이 사업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분당 신도시 때부터 물론 저층 단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중층 단지예요. 그러니까 저층 5개층 정도에 되는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분당 신도시 때부터는 추가 분담금을 조금 내야지 지금 살고 있는 평형대보다 더 넓은 평형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재건축은 사업성. 네, 그래서 용적률을 보셔야 되는데 네. 5개 신도시 중에서는 네. 일산 신도시가 용적률이 제일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낮긴 낮더라고요, 네, 진짜로. 160% 전후밖에 안 돼요. 땅이 넓었나? 네, 그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일산 신도시만 한강 이북 쪽에 있고요. 나머지 그렇네요. 4개 신도시는 한강 이남 쪽에 있잖아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파주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가장 북쪽에 있는 신도시라서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밀려오니까. 높기 때문에 그때를 좀 예상해서 좀 널널하게 용적률을 좀 널널하게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사이에 뭘 좀 지으려고. 네, 역사적인 용적률 해석이니까 일산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로 일산 신도시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됐죠.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범 단지라는 곳이 있고 대부분 다 단지. 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이라든지 사업성 따질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고 있는 땅. 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봤을 때 대형 평수가 많은 분당은 대지 지분이 넓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동, 평촌, 삼보는 용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당과 일산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평촌, 삼본,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라 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높은데 분담금이 좀 더 많이 나간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은 재건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으로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용적률 규제가 제한이 있어요. 이게 아마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현재 법률대로 하게 되면 한 250%에서 300% 미만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용적률로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올 만한 단지들은 재건축해도 되는데 네. 그 이상 할 수 없는 단지 중에서 지금 소형인데 중대형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살펴봤는데 입지의 신 우리 빠숑님이 나오셨는데 그냥 네. 일기 신도시마다 입지 포인트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아마 입지 포인트를 아시게 되면은 선택하시는데 50% 이상은 해결됐다라고 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지를 따지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고요. 일자리. 일자리가 있는 입지 옆에 살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입지는 비싸서 거기에 못 살고 거기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곳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요 자체 일자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서울과의 연계성을 봐야 되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입지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강남이 제일 가까운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신분당선과 분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곧 GTX A역이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통 편리성을 따지시는 분들 아마 판교라든지 서울까지 출퇴근하실 분들은 이런 역세권 주변에 사시게 되면은 분당에서도 미래 가치를 미리 좀 땡겨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분당은 뭐 모든 종류의 입지가 다 좋지만 특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판교 주변도 좋고 심지어는 신분당선 지나가는 노선도 좋고 분당은 호재가 많을 것 같아요.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서울하고 연결성이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평촌하고 분당하고 연결되는 선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월판선이라고. 월판선. 네. 시흥 월곡과 이제 분당에는 판교가 연결되는 곳인데 판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와. 왜냐면은 제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일자리는 강남구에서 제일 많고 앞으로 생길 일자리도 강남구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강남만큼이나 중요한 일자리 입지가 판교입니다. 판교에는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7만 8천 명이 근무해요. 와. 근데 지금 만석이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제2, 제3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제1 판교 테크노밸리만한 규모가 또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할 분들이 아마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판교는 이미 꽉 차 있고 더 개발할 여지도 없고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들은 다 호재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평촌은 월판선이 생기게 되면은 판교까지 뭐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도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 평촌하고 또 생기는 그 지하철이 있다고 들었는데 동탄까지 또 연결되면 좋은 건가요? 좋죠. 아마 수도권에서 요 강남 판교 벨트 빼고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지역이 화성과 평택이에요. 그래서 화성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아마 노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성으로 출퇴근하실 분들도 아마 이 평촌에 살 수 있지만 평촌으로 출퇴근하실 분들도 화성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평촌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것들이죠. 평촌 신도시도 그러고 보니까 다 연결성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인덕원역. 그렇죠. 인덕원역은 지금 4호선만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역세권으로만 의미가 있으면 안 되고 역세권 주변에 좀 양질의 베드타운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지금 인덕원역 주변에는 새 아파트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1기 신도시인 평촌에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미 의왕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시작이 돼서 이미 새 아파트도 들어섰고 앞으로 또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인덕원역 북쪽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어요. 예, 일단 과천 자체가 엄청난 베드타운이기도 하고 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도 일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덕원역 주변은 다 호재 지역이 되는 것들이죠. 와, 이렇게 보니까 입지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게 떠오를 정도로 이 교통 호재가 정말 평촌 신도시를 아우르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데 그러면 3번 신도시는 호재가 없나요? 있죠. GTX 호재가 있죠. GTX는 지금 강남권을 지나가는 게 GTX A와 C가 있는데 C 노선도 올해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5년 안에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평촌에 금정역이 있잖아요. 아, 예. 그렇네요. 금정역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3번 신도시는 그 자체가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정역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좀 미개발지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한창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도 재개발로 하고 그리고 3번 신도시 안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렇게 변하면 정말 교통과 네. 또 신축 그러니까 그 양질의 상품이 결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분당과 평촌보다는 시세가 좀 저렴해요. 그러네요. GTX-C가 개통되게 되면은 굳이 평촌보다 저렴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이 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GTX 얘기하니까 당연히 일산 신도시 좋잖아요. 일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아마 GTX A로 A 노선으로 가장 수혜를 보일 지역이 바로 저는 일산 신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파주 운정 신도시가 종점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파주 운정 신도시도 호재가 되겠지만 일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원래 좋은 지역이었었거든요. 5개 1기 신도시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가격이 유지만 됐고 심지어 빠진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유일한 신도시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산 신도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낡기만 했거든요. 근데 낡기만 하는 과정에서 파주 운동 신도시라고 하는 일산 신도시보다 더 큰 신도시가 입주를 해서 신규 아파트 수를 다 뺏어갔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김포시에 한강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또 신도시 수를 또 뺏어갔고요.
결정적으로 고양시가 3개 구잖아요. 네. 일산 신도시는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가 있는데 덕양구가 늘 일산 신도시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아래였거든요. 근데 덕양구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바람에 삼성 신도시, 뭐 직축지구, 원흥지구, 덕은지구, 향동지구까지 일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수요를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는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수요를 나눠주기만 했다 보니까 시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 중에서 신규 아파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산으로 안 가고 일산 가기 직전인 덕양구로 가거나 파주 운정으로 가거나 김포로 갔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일산 신도시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요, 일산 신도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중동. 아, 중동. 중동 신도시 정말 생각해보니까 호재가 없는, 그냥 입지로서는 그냥 그다인 네. 것 같은데 중동 신도시도 좋아질까요? 그럼요. 중동 신도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는 막내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 가장 늦게 완성이 됐는데, 중동 신도시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안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다른 신도시보다 학군으로서의 평가는 높진 않습니다.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1기 신도시가 워낙 학군 이미지가 좋고요. 중동 신도시는 학군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학군이 좋다라고 해요. 일단은 도보권에 초, 중, 고가 있고 학원가도 나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실이 되게 좋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호선이 있고 7호선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아마 고려하시게 되면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중동 신도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년 차가 육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함께 재건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들,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5년 동안은 이제 집권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공급이에요. 네. 예, 공급이고, 그리고 또 규제 완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주택자들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도 조금 5년 안에 과시화된 단지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하셨고, 리모델링도 아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랑 이렇게 또 코옥하는 것들도 많이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중에서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낼 가능성이 높아서 추진은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조합 단계까지 가는 단지들도, 구역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 단계까지 가면은 많이 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추진까지 가서는 안 되고 조합까지 가야 돼요. 조합까지 못 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이 단계에 갈 수 있는 단지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합 단계까지 간 리모델링 단지들 아마 선택한다고 하면은 당장 입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많은 단계의 진도를 나간 그런 아파트들을 선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이사 가시는 데 있어서는 오늘 방송을 좀 참고하셔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입지 선정이나 상품 선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빠쇼 부동산 핫이슈. Chai TV